자, 제 말에 집중해보세요. 온갖 것들이 우리의 주의를 뺏어가고 있어요. 하나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각종 메시지, 알람, 광고, 오락이 압도해 오고 있어요. 꼭 봐야 할 것 같은 뉴스들, 사건과 사고, 스캔들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고 현란한 광고, 별것 아닌 SNS 게시글이 우리의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온라인 매체는 사람을 중독시키는 법을 알고 있어요. 알람을 확인하고 웹사이트를 새로 고침하고 싶은 욕구가 경련처럼 솟아오르죠.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분석가, 심리 전문가를 고용해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머무르게끔 유도하기 때문이에요. 주의력을 뺏는 비즈니스라 해서 이를 어텐션 이코노미라 부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무언가 성취하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시간, 소중한 시간이 무의미한 부스러기들로 쪼개집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온전히 집중해 봤나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스마트폰을 한 번도 만지지 않고 3-4시간 동안 온전히 일에 집중한 적이 언제였나요? 지금 여러분은 딴 것에 방해받지 않고 제 말을 듣고 있으신가요? 자, 잔잔한 풍경을 같이 보면서 주의력 그리고 고독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집중력은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다 보면 점점 약해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든 집중하려 해도 집중이 잘 안되죠. 칼 뉴포트는 딥워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에 몰두하는 능력이 점점 희귀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집중하는 능력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3-4시간씩 하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크게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칼 뉴포트는 단정 짓습니다. 시간과 주의력을 빼앗긴 것도 큰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의 고독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임상심리학자 앤서니 스톤은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탁월한 성과의 핵심이라 말합니다. 데카르트, 뉴턴, 로크, 파스칼, 칸트, 니체, 쇼펜하우어까지 이들은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만의 작품을 써나갔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자기만의 방에서 고독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의 전제 조건이라 말했어요. 당시 여성들은 자기만의 방이 없었기 때문에, 즉 혼자만의 시간과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역사적 인물은 주로 남성이었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로 딴짓을 하며 스스로 그 방을 포기하고 있어요. 버지니아 울프가 바랬던 여성들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한 그 방을 지금은 남자든 여자든 스스로 그 방을 나와 소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칼 뉴포트는 현대사회의 이러한 현상을 고독 결핍이라 말합니다. 고독 결핍이란 외부에서 입력되는 정보에서 벗어나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고독을 즐겨보셨나요? 아무것도 여러분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외부의 정보가 침입하지 않는 고요한 곳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낸 적이 언제였나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고독 결핍은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일상생활에서 혼자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줄을 서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거리를 걸을 때 우리는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고독이 함께 있었죠. 저는 20살쯤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시간이 너무나 좋았어요. 서울까지 기차로 3시간 정도가 걸렸는데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3시간 동안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뭘 하면 좋을지 생각하기도 하고 지난주 행적들을 돌아보기도 했죠. 후회에 빠지기도 했고 새로운 결심에 설레기도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기차에 타기 전부터 앞으로 3시간 동안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생각 계획을 세우기도 했죠. 기차에서 쓴 일기가 꽤 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에는 고독이 결핍 중입니다. 저부터
고독 없이 살고 있었어요. 이제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 스마트폰을 꺼내 저장해둔 영화나 미드를 보게 되었죠. 어디에 있든 조금이라도 심심해지면 무료함이 찾아오면 인터넷에 접속하게 되었어요. 일기장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어요. 일기를 적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죠.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로 인해, 좋아요와 하트로 인해, 게임과 쇼핑과 스트리밍으로 인해 고독 없이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온갖 것들에서 벗어나 봅시다. 우리 자신에게 고독을 선물해 줍시다. 고독이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를 안겨줄 겁니다. 먼저 무료한 상태에 익숙해져야 해요. 멍하니 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해요. 고독은 속세와 떨어진 오두막 같은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붐비는 커피숍이나 지하철에서도 우리는 고독을 즐길 수 있어요. 고독은 환경이 아니라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화면을 끄고 내면의 고요함으로 들어가 오직 자신 안의 생각에만 잠길 수 있다면 그것이 고독입니다. 문득 뭔가 검색하고 싶은 것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을 되뇌어 보세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즉시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삶에 쓸모없는 것들을 자주 검색해봐요. TV에 나온 누가 몇 살인지, 누구랑 결혼했는지 등을 궁금해하죠. 어떤 나라의 사건 사고가 궁금해지거나 누가 막말을 했는지 궁금해질 수도 있죠. 그럴 때 바로 찾아보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먹고 있는 것,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저녁에 자유롭게 인터넷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두고 그때 궁금했던 것을 검색해보세요. 아마 그때가 되면 뭘 궁금했는지 잊어버렸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더 가치 있는 일에만 집중하기로 해요. 일을 할 때는 오로지 그 일에만 몰두합시다. 딥워크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집중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는 걸 딥워크를 합니다. SF 작가 닐 스티븐슨의 웹사이트에는 이메일 주소 대신 이러한 글이 올라와 있어요. 길고 연속적이며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일상을 조작하면 소설을 쓸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방해를 많이 받으면 무엇이 바뀔까? 길이 남을 소설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이메일 뭉치만 굴러다닐 것이다. 딥워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수십 번 스마트폰을 보며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은 근육과 같아서 딥워크를 하는 사람은 점점 더 딥워크를 잘하게 되고 결국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딴짓을 하면 일이 잘 안되는 건 당연하지만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A 작업을 하다가 B 작업을 하면 우리의 주의력은 A에 일부분 남게 됩니다. 이를 주의 잔류물 이라 하죠. 잠시 게임을 하거나 메일을 확인하거나 SNS를 확인하는 행위는 주의 잔류물을 여러 군데에 남기는 거예요. 나중에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해도 주의력이 탈탈 털려 있을 겁니다. 소중한 주의력이 수없이 많은 딴짓에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도구에 제한을 둬야 합니다. 인터넷 쓰는 시간을 정해놓는 겁니다. 업무 시간이라면 메일을 확인하고 답장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외 시간에는 방해받지 않고 일에 집중하는 거죠. 일과 후에도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정해두세요. 찾아봐야 할 것이 있다면 메모해두고 정해진 시간에 찾아보세요. 하루의 성과를 딥워크에 들인 시간으로 측정하세요. 딥워크는 4시간 이상 하기 힘들어요. 2~3시간 해도 잘한 거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딥워크를 했다면 좋은 하루입니다. 하루에 2번 딥워크를 했다면 정말로 훌륭한 하루, 더할 나위 없는 하루입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 딥워크를 하기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회사에 출근한 뒤 집중하려 하는데 상사가 부르고 회의가 잡히고 빠른 답장이 필요한 메일이 수시로 들어오면 도저히 딥워크를 할 수 없죠. 그래도 찾아보면 분명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 있을 거예요. 평소 같으면 동료와 잡담하거나
무의미한 자료 조사를 했던 시간에 이 시간만큼은 집중하겠다고 미리 주위에 얘기한 뒤 딱 3시간만 디버크에 빠지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디버크로 2~3시간 미리 해두는 겁니다. 남들이 하루 종일 딴짓하며 이루는 것을 우리는 출근하기도 전에 집중하며 끝내놓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긴 집중력을 가진 사람이 희귀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는 깊게 집중하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은 소수에게는 큰 기회입니다. 잔잔한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니 감사합니다. 직접 건너뛰기 하면서 오신 건 아니죠? 이 영상이 끝난 후에도 분명 온갖 것들이 우리를 유혹에 빠뜨릴 겁니다. 매력적인 광고, 할인 알람, 스캔들, 사건 사고가 여러분의 주의력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겁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인 여러분의 주의력을 빼앗기지 마세요. 가장 소중한 것에 먼저 주의력을 쓰세요. 잘하고 싶은 일, 중요한 일, 의미 있는 취미, 가족, 친구에게 주의력을 쓰세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만 자유롭게 딴짓을 합시다. 스마트폰 말고 데스크톱으로요. 일할 때는 디버크를 합시다. 고요함 속에서 3시간 정도 깊게 빠져듭시다. 조금씩 집중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무료함에 익숙해지고 산책을 즐기세요. 자신에게 고독을, 자기만의 방을 선물해 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